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25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5페이지에 보시면 주제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기타지방세라고 해서요. 이 부분은 왜 갑자기 등장이 됐냐면 이 자체로는 거의 뭐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재산세, 지난 시간에 했던 재산세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가 납부케 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무슨 징수? 바로 보통징수, 네, 보통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에는 재산세가 재산세가 얼마 이렇게 적혀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재산세에 1 플러스 1이 있었어요. 1 플러스 1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는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있었죠. 지방교육세가 얼마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가 여기에 같이 움직여지는 거에는 세 번째가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었죠.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1 플러스 1이에요. 1 플러스 1. 그럼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가 20만 원이 되는 거고, 얘가 10만 원이면 얘는 2만 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등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거기에 의인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번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얘는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세다. 예, 목적세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적세가 뭐 있죠? 세금을 거두면 사용에 제한 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으면 보통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세다. 우리 조세총론 맨 앞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목적세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보통세일까요? 목적세일까요? 얘도 목적세입니다. 그 지방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고 얘는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둘 다 목적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조세 총론에 가보시면은 그 조세의 분류 있었어요. 조세 분류. 자, 저희 교재에 가보시면은 조세 분류 중에 24페이지, 페이지 24페이지 잠깐 가보실까요? 2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3번에 보통세 목적세는 말 나오죠. 자, 가보셨나요? 24페이지입니다. 보통세 목적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인세 물세,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종가세 종량세. 그 다음에가 27페이지 하시면 독립세 부가세. 요게 독립세고 부가세였죠. 이런 조세 분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미리미리 좀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실게요. 네. 그 다음에 255페이지로 오셔야 됩니다. 255페이지 다시 돌아오시면은 거기에 과세 대상 및 구분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무엇이 있느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밑줄 특정 자원분, 니은 특정 시설분, 그다음에 D가 소방분이 있습니다. 그럼 특정 자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하수나 지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이득을 낸다면 그 사업주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세금 내놓으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시설. 이때 시설에는 뭐 컨테이너 같은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때 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에다 밑줄 소방분. 그러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건축물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을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건축물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거죠. 유지 관리. 그럼 이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이런 소방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소방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가 오물처리 시설이 있어요. 오물처리. 자, 오물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이라든가 오물처리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오물처리 시설이나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받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오물처리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해서만 그 해당
지역을 위해서만, 그 해당 지역을 위해서만 우리가 사용을 합시다. 이게 바로 지역 자원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네. 자,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중심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257페이지. 257페이지가 보시면 거기 제목이던 밑줄. 화재 위험 건축물은 우리가 2배를 중과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밑줄.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은 3배를 중과한다. 여기저기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화재 위험 건축물의 의미는 뭐냐면 화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소방시설을 활용할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일반인들한테 드는 보험하고 우리가 화물 영업이라든가 이렇게 영업용 그 수용차를 활용해서 하면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소방시설, 소방 위험이 높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2배 곱하기 2배 또는 곱하기 3배를 더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줄입니다. 저유장 주유소, 예, 주유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밑줄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그 다음에 대형은 11층 이상의 건축물. 네, 이런 건축물은 우리가 조금 더 받겠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거니까 이런 건 좀 더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258페이지에 맨 하단에 6번의 탄력세율 밑줄입니다. 자, 얘는 표준율이 있고 그 표준세율이 있으면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부가징수입니다. 자, 밑줄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부가징수. 네. 그 다음에 그 3번 밑줄 소액징수 면제. 예, 얘도 재산세처럼 2,000원 미만일 때는 아예 소액일등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병기고지. 예, 얘는 특징이 얘는 병기세라고 했죠. 병기세. 즉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독립세다. 그러니까 세액 계산은 독립된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계산되는데 고지서는 그냥 한 장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 지방교육세는 얘는 어떤 성격이죠? 대표적인 게 1+1. 그렇습니다. 얘는 목적세이고 대표적인 성격이 요 세금의 20%인 부가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얘는 부가세다. 요게 키워드예요. 부가세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2번에 밑줄입니다. 목적세이고 써있죠? 목적세이고 부가세이다.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그 부가 비율이 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3번의 과표화세율에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밑줄,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 밑줄, 동그라미 6번 재산세 밑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취득세, 그 다음에가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 요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몇 프로가 부과된다?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얘는 취동그라미, 지동그라미, 이동그라미, 등동그라미, 지동그라미, 이동그라미, 제동그라미, 지동그라미, 이동그라미.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취지리, 등지리, 재지리가 되겠죠. 그렇죠? 취지리, 등지리, 재지리. 그렇죠? 취지리, 등지리, 재지리. 취지리, 등지리, 재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지방세 20%, 그다음에 등록면에서도 20%, 재산세도 20%에서 취지리, 등지리, 재지리 20%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262페이지예요. 26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징수 방법에 동그라미 1번 신고납부 밑줄,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 밑줄입니다. 그래서 얘는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 둘 다 가능하다. 얘는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얘는 부과가 되는 것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부과되면은 얘는 신고가 되는 거고요. 재산세 부과가 되면은 얘는 보통 징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과되면 신고, 재산세 부과되면 보통 징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신고 납부 또는 보통 징수.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밑줄입니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취득세에 딸려 붙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신고가 안 돼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신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취득세가 신고가 안 되면 요 지방교육세도 신고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가산세가 있어야겠죠? 얘는 가산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도 가산세가 붙어야 되느냐? 지금 이거야. 얘가 가산세가 있는데 얘도 그럼 가산세가 붙어야 되느냐? 가산세가 얘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얘가 가산세가 있으면은 얘는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얘기입니다.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얘는 뭐냐면 개인의 소득이나 법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소득을 얻거나 기업이 돈을 벌어서 어떤 소득을 얻으면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기업이 돈을 벌면 여기는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여기는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하고 법인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에 원래는 딸려 붙는 세금이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딸려 붙었었어요. 부가세로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에 다시 말하면 살고 있다가 요 지방소득세가 수년 전에 개정이 돼서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개정이 됐어요. 독립세. 그러니까 지금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요. 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한 집에 살고 있다가 그냥 독립한 거야. 그런데 한 동네 살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딸이 독립하겠대. 독립하는데 엄마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원룸을 하나 얻어준 거죠. 독립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 독립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요 독립세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할 때는 요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10분의 1이 적용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소득세율 같은 경우가 뭐 50%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0%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6에서 45%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50%짜리에 10분의 1이면은 얘는 5%가 되고 40%짜리 10분의 1이면 4%가 되고 6에서 45%짜리 되면 0.6에서 4.5%의 세율이 됩니다. 이게 이제 10분의 1씩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5%, 4%, 0.6, 4.5%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방소득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의인안에 동그라미 1번이죠. 자, 1번이 바로 이제 그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동그라미 3번 밑줄, 얘는 개인 지방소득세나 법인 지방소득세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 6번에 밑줄, 과세표준과 산출세, 동그라미 1번, 100분의 10 밑줄입니다. 말씀드렸죠? 즉, 소득세나 법인세로 계산한 세율의 10분의 1이다. 다만 이제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년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45%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양도소득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0분의 1이면 5%, 10분의 1이면 4%, 10분의 1이면 0.6이 4.5%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7번 밑줄입니다. 소액징수면제. 얘도 소액징수면제. 그러면 얼마 미만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2,000원이면 징수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8번에 신고 및 납부. 자, 그러면 얘는 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냐? 얘가 신고니까. 얘는 만약에 5월 달에 확정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월 달에. 5월 달이 되면 1년치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 달.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신고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문장의 표현이냐면 밑줄 해당 소득세 법인세 신고 기간에 2개월 더 더하는 거예요. 그럼 5월 달이면 7월 말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라고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 재산세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보통은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하도 종합부동산세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어떤 세금인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이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그 해당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그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자 받는 우리가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얘는 뭐라고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빵빵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받는 국세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뭘 말할 거냐? 자, 재산은 우리가 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건축물 있었죠. 건축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주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네 번째는 선박이 있었습니다. 선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항공기. 요 다섯 가지 재산을 말했었어요. 그러면 요 다섯 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토지는 또 구분됐었죠, 여러분들? 토지는 우리가 첫 번째 분리과세 토지, 맞죠? 분리과세 토지. 두 번째는 무슨 합산 토지였었죠? 네, 바로 종합합산 과세 토지, 과세 토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경작하는 농지나 일정 기준 면적 이내의 목장 용지나 종중소유 임야 등의 보호 육성 목적의 임야 등은 분리과세 토지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토지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종합합산이 되고 별도 합산이 되는데 얘는 합산했을 때 얘는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야지만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 기준 금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를 초과했을 때를 과다 소유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삼용 토지는 비삼토끼리 합산,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했을 때 얘는 얼마를 넘어야 되느냐? 얘는 5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별도 합산은 영업용 부지니까 좀 더 비싸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80억 원을 초과해야지만이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5억, 여기는 80억.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 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나오느냐? 얘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질 않아요. 얘는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얘는 왜 그런 거냐? 원래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입법이 됐을 때는 원래 처음에 이걸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늘 넣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즉 이런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빙고. 운임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운임이 증가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의 불통이 경제활동을 하는 임차인한테 튀길 거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빼겠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건물에 딸린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분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별도 합산으로서. 그래서 토지는 된다는 거예요. 건물은 빠지지만 토지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80억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느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냐? 예, 주택은 종부세가 나와요. 주택은 종부세를 합니다. 단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주택. 단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럼 사업 목적이 뭘까요? 임대사업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박하고 항공기, 선박하고 우리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지만 네, 선박 항공기는 없고 건축물은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다가 갔다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하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관할이에요. 관할. 그럼 이때 그 관할은 보통 우리가 주소지 세무서 관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딸려 붙는 거에는 두 번째는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 농특세가 얼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10만 원이면 2만 원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이면 얘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으면 얘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얘는 물납은 불가능하다. 분납은 되지만 물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네. 그럼 주택은 얼마를 넘어야 되냐? 주택은 얘는 우리가 개인인 경우에는 6억을 넘어야 돼요. 개인인 경우에는 6억을 넘어야 되고 주택법인은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이거는 강력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인은 6억 이런 한도 규정, 기준 금액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네, 무조건 나와요. 600이든 6천이든. 자, 그래서 요 기준 금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려드렸고 그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69페이지에 1번 정의, 2번 목적, 이제 3번 특징에다가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을 보시면 얘는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소유자별 합산과세다. 인별합산입니다. 그러면 인별합산이라는 것은 남편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인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남편과 부인 땅 집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거는 남편 거대로 합산, 부인 거는 부인 거대로 합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별합산 과세하자. 그래서 우리가 인적사항을 따지니까 인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6월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소유자 판단을 6월 기준에 실질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4번 얘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를 선택하자.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되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다만 신고 납부를 선택할 때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말자. 다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죠. 예, 신고를 선택했는데 신고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밑줄.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는 허용이 되지만 물납은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초가 250을 넘어가면 6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담의 상한이 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이니까 뭐야? 직전 연도 대비
당연연도 너무 많으면 한돌 주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용어의 정의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가 페이지 272페이지. 자,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말씀드렸고, 종합은 얼마 초과요? 5억 원을 넘어야 된다. 별도는 80억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건축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주택은 개인은 6억, 법인은 들어가지 않고요. 다음 사업 목적의 주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럼 먼저 항공기 요거는 자 선박 요거는 안 들어가죠. 준부동산은 진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였었죠? 건축물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주택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항공기 안 들어가고 토지 딱 두 가지만 남죠. 토지 중에서는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예, 요점 마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나오지만 종부세는 없다. 하지만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는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은 빼주는데 토지는 우리가 빼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특징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토지 중에서는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토지만 과세가 됩니다. 즉 분리과세 토지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고 주택 중에서는 별장이 안 들어가요. 왜? 별장은 재산세율이 몇 프로인지 기억나십니까? 별사, 골사, 오사. 별사, 골사, 오사. 별장, 골프장, 오락장 4%였었죠. 그럼 매년 4%씩 중과가 됐는데 과중이 됐는데 이걸 또 낸다? 이건 아니다. 빼라. 그 다음에 건축물 빠진다고 그랬었고 선박항공기 빠진다고 그랬어요. 자, 요런 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에 1번의 주택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다만 이하에 보니까 밑줄 별장은 제외 그리고 합산 배제 주택이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뭐라고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되냐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사업 목적의 주택입니다. 사업 목적의 주택.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빼주자.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빼주자.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민간인인데 기숙사, 미분양, 어린이집 마찬가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282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자, 282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그 박스가 있죠. 박스에서 별장은 5x에 x, 그 다음에가 토지 중에 분리과세 토지는 5의 x에 x, 그 다음에 건축물, 상가, 공장 건물도 x입니다. 그 다음에 오락장 건물도 x, 그 다음에 오락장용 토지. 자, 골프장용 토지나 오락장용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고율 분리가 되겠죠. 4% 고율 분리과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그랬었죠? 네, 이미 그 취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낼 만큼 냈다. 그러니까 빼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 문제 하나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은 자 이런 패턴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대상 구분이 돼야지 뭐 계산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출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은 자 1번입니다. 별장. 자 별장은 이미 낼 만큼 냈다. 4%.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을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그럼 얘는 키워드가 사회복지죠. 그리고 농지죠. 그러면 얘는 무슨 과세예요? 분리과세 토지죠. 분리과세.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 상업용 건물 얘도 제외가 되는 거죠. 공장 건물 얘도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 그러면 요 건물이 무허가죠. 무허가. 자, 무허가에 따른 건물의 토지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대상이 안 되고 토지는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합합산 과세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O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절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모자 별 표시해 놓으시고,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야지만이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일정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만 종부세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80억. 그러면 주택은 개인일 땐 6억이고 법인 규제 목적으로 기준 금액 관계없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자료 보시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주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개인과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있죠. 맞아요? 그럼 개인은 납세무자별, 인별, 아무리 부부지간일지라도 인별로 따진다고 했죠. 인별로 공시된 가격의 합계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법인은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야. 법인은 그런 거 안 따져요. 6억이든 6천이든 안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탁. 자, 신탁주택입니다. 외부에 신탁한 주택이다. 그러면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 겁니까? 수탁자 겁니까? 네, 실제 주인은 위탁자 거니까 위탁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해석이. 그래서 그 1번의 주택에 대한 납세문자는 일반적인 경우하고 신탁주택의 경우가 있는데 얘는 위탁자 거다. 자, 그러니까 이걸 왜 정의하냐면 그 6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뭐 집 두 채까지는 6억을 넘지 않았는데 한 채 때문에 6억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외부에다 신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신탁을 활용해서 조세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 자, 토지는 우리가 얼마요? 5억 초과입니다. 즉 공시지가 합계액이, 즉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비삼종 토지를 합산했더니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을 넘어가면 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반면에 건물에 딸린 토지 같은 영업용 부지는 얼마요? 80억. 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암기. 얘는 5 동그라미, 종 동그라미. 그럼 종 5가 되죠. 종 5. 그 다음에 얘는 별 동그라미 80, 별 80이 되죠. 그래서 종호, 별 80, 종호, 별 80. 그 다음에 외부에 신탁한 토지도 우리 위탁자 거로 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그 2번에 토지, 일반적인 경우 밑줄, 그 박스 내용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 토지 누구 거? 위탁자 거. 위탁자 동그라미 펴놓으세요. 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